오늘은 셋 중 한 명은 게임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게임이고 양치님이 안 들고 왔으면 내가 했어. 진짜 저는 안 하니까요. 우리 둘 다 안 하면 종님이 하셔야 돼요. 네. 이것도 좀 유명한 게임이죠. 그런가요? 유명하지만 나는 모른다. 프로스트 펑크 가져왔습니다. 네. 게임 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 없는 게임이죠. 네. 게임을 시작하면 검은 그냥 배경에 눈발이 이렇게 흩날리고 거기에 이제 제작자 로고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유통사 로고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제 약간 해리포터 풍의 글씨로 프로스트 펑크 이렇게 딱 뜨거든요. 프로스트 펑크 그 글자 뒤에 배경에 약간 허름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흐릿하게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스램프, 가스등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네. 마치 원원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렇게 정면을 이렇게 주시를 하거든요. 원원.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저희 인스타에 올렸던 그 사진 그대로 진짜 그 포즈 그대로 이렇게 얼굴을 싸매고 이렇게 책상에 괴로워하면서 괴로워했어요? 네, 네. 아 내가 이 세계에 또 들어와 버렸어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절망만이 가득한. 제가 근데 근황짤이라고 썼는데 사실 근황이라기보다도 이번 주제 힌트였네요. 아닌가? 아니지, 그런가? 그이기도 하죠. 그날- 나는 이 게임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그렇게 됐구나. 있다. 학회 준비를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저 이 얘기 나온 김에 이참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갑자기. 갑자기 왜냐면 양치님이 인스타 얘기를 하셔서 저희 인스타 생겼어요. 근데 아니. 이 홍박이 좀 그런 게 네. 너무 그 에피소드 올라올 때만 포스팅을 하고 아 그렇죠. 뭐가 없어. 그래도 약간 사진도 조금 더 올리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일상도 공유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튼 놀고놀로 검색하면 나오는 인스타에 힌트 사진을 올렸었어요. 네, 양진님이 말하는 이미지가 뭔지 보시면 궁금해. 아십니다. 네. 그것도 사실 근데 되게 좀 유명한 짤이라고 맞아요. 네, 하던데. 유추바람 아빠죠. 유추바 아빠. 고통받는 짤 저 그거 구글에서 이 사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유추바 아빠 이렇게 검색했어요. 바로 나왔어요. 네,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몰입해서 재밌게 플레이를 했지만 네. 다시 플레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임인데 네, 마침 주제가 이렇게 눈이고 좀 겨울하고 어울리는 게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들고 왔고요. 이제 배경은 1800년대 영국입니다. 갑자기 한파가 몰아쳐요. 네. 이때 당시만 해도 산업혁명 이후고 이제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폭발적인 생산량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진보할 것이다. 이런 믿음과 희망으로 충만했던 시대죠. 근데 이제 어제까지도 진보하고 있던 인류에게 갑자기 빙하기가 도래합니다. 빅뱅이 있던 런던이 하얗게 얼음과 눈으로 덮이고요. 네. 당연히 기존의 사회질서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런던을 떠나서 북쪽으로 향해요. 네, 오프닝 보면 거대한 기차인지 배인지 네. 처음엔 기차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쇠빙선처럼 얼음바다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동 수단을 타고 북쪽으로 떠나는데 너무 눈보라가 심하니까 그 이동 수단마저 이제 버려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피난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 중에 일부만이 이제 약간 휴화산의 분화구 같은 그런 지형에서 원형타워 같은 발전기를 발견을 하게 돼요. 이 발전기가 과연 누가 만들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여기엔 아무도 없는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 여기서 도시를 세워야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새로운 보금자리라는 메인 시나리오 오프닝이고요. 시나리오 이름이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 이렇게 뜨면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스타트 버튼에 이제 써져 있는 게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비장한 문구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초반부터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좀 오프닝과 배경이에요. 그래서 네. 플레이어는 이 새로운 도시의 리더가 돼서 같이 이제 도착한 사람들이 80명이거든요. 이 80명을 데리고 자원을 확보하고 발전기를 다시 돌려가지고 이제 집도 짓고 식량도 확보하고 사람들을 살려내야 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세상은 점점 추워지고요. 네. 현재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예요. 영하 20도. 근데 막 영하 40도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40도로 떨어졌다가 50도로 떨어졌다가 60도로 떨어졌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온도가 그렇게 계속 떨어지면 발전기가 출력이 계속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소를 차려서 이제 발전기 출력을 높이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해줘야 되고 네. 밥을 먹어야 되니까 뭔가 사냥꾼 오두막을 연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온실을 연구한다던가 식품 저장소를 네. 짓는다거나. 또 추운데 노동을 하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병원들도 지어줘야 되고 연구할 게 계속 쌓입니다. 여기서 교훈 뭐다? 역시 이과가 짱이다. 문과 쓸모없다. 산업혁명 이후로는 이과를 잃을 수 없다. 그런가요? 문과들은 그냥 석탄 캐러 가야 돼. 뻘소리인데 식인종 마을에 떨어진 대학생들 뭐 이런 만화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왜 그걸 몰라? 근데 내가- 뭔가 양지님 진짜 짤방과 나 너무 인터넷 많이 하나 밈의 봐. 성지 같아요. 밈의 성질에. 인터넷 너무 많이 하나 봐. 다시 돌아와서 그 연구소에서 계속 이런 테크트리를 결정하는 일을 해요. 이제 경영 시뮬레이션에서 계속하는 일이 이런 기술 발전을 위해서 어떤 테크를 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자원과 식량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결정해야 되는데 프로스트펑크에서 이제 중요한 테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연구소에서 기술 쪽으로 어떤 식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고 법률서를 펼쳐서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뭐 이런 거 법령을 제정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식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묽게 수프 배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불만은 오르겠지만 이렇게 좀 배는 채울 수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속여가면서 톱밥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배식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던가 네. 초반에 80명이 있는데 아동이 15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것도 노동력으로 봐서 애들을 일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아동보호소에서 얘네들 보호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결정을 합니다. 저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 유튜버 아버지 포즈가 됩니다. 막 그 노동 시간도 교대 없이 네. 쭉 연장 근무를 맞아요.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완전 계속 선택에 네. 연이어해야 하는 게임이네요. 그냥 어지간하면 연장근무를 안 시켰거든요. 근데 연구소는 이제 1시간만 더 하면 연구가 끝나고 이 연구가 끝나면 새로운 건물을 밤에 지을 수 있는데 애들이 퇴근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연장근무를 시키고 야간을 시키고 뭐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불만 수치가 계속 쌓이고요. 네. 프로스트펑크는 이렇게 빙하기를 맞은 극한 상황에서 도시 사람들을 생존시켜야 되는 생존 게임이면서 원기둥 형태의 발전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도시를 좀 방사형으로 이렇게 짓거든요. 그렇게 방사형으로 생존에 필요한 건물들을 지어가는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플레이 타임은 메인 시나리오만 세이브 없이 하는 분들은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빨리 네. 끝나는군요. 근데 저는 불러오기가 일상인 사람이어가지고 거기에 곡절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완벽주의자 아닙니까? 왜 계속 불러오는 거죠? 그냥 실패한 대로 가란 말이에요. 다들 그러는 거 아니야? 좀 더 좋은 선택을 미래를 알게 되었는데 그럼 이때 이 선택을 했었어야 했다 하면서 다시 돌리지 않습니까? 회귀하시는 거예요? 네, 계속 회귀합니다. 왜 정말 회귀하는군요. 끊임없이. 아니 리셋 대마왕이 또 리셋 그렇구나. 대마왕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 파케 준비하면서 얼마나 걸렸어요? 저 근데 네. 저번에 플레이했던 걸 봤더니 제가 저번 겨울에 했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제가 보통 겨울에 게임을 하는데 겨울 플레이어? 왠지 그 북유럽도 추워가지고 게이머가 많은 게 그런 보드 게임 좋아하고 이러고요. 그거는 아니고 저는 스팀 겨울 세일을 때문에 보통 겨울에 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겨울에 플레이를 하니까 정말 몰입감이 최고예요. 얘들도 죽고 나도 죽고. 저희 집 약간 죽거든요. 나도 죽고 얘들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포디가 따로 없습니다. 포디. 그때도 네. 게임하고 자기 너무 고통받는다고 그러니까 되게 하고 싶어 했던 게임이었어요. 네, 계속 하고 싶었던 게임이어서 세일해서 마침 샀고 네. 되게 프로스트펑크 한다 막 좋아해서 신났어요. 시작했는데 네. 너무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피 페이지고 있다고. 근데 딱 좋아하는 장르거든요. 게임 장르가 제가 정말요? 많이 하는 장르고 그래서 되게 좋아서 해서 그러면- 그때는 한 네. 3시 근데 3일 만에 깼어요. 네. 근데 이번은 거의 일주일 넘게 깼어요. 왜 이렇게 전보다 많이 걸렸죠? 더 완벽하게 하려고 했나요? 계속 불러왔나요? 욕심을 부렸나요? 압축하고 있어.
지금 와서 생각해본 결과 네. 그때 쉬운 난이도로 했다. 난이도가 달라졌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음을 하지 않았다니. 그거 충격적인데. 그럼 노말로 하신 거예요? 뭔가 자신만만했던 거지. 두 그치. 번째인데 못하겠어. 맞아. 라고. 사람이 이렇게 두 번째 플레이할 때는 난이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신을 모른다. 이야기로 돌아와서 메인 시나리오 새로운 보금자리 외에도 이제 아포칼립스를 맞이해서 식물 종자들을 어떻게든 살려서 이걸 이제 후세에 다시 꽃피우게 하려는 학자들의 분투기를 다룬 방주라는 시나리오도 있고요. 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갑자기 이렇게 발전기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볼 만한 형태의 발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특별한 의도로 여기다 건설을 한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누가 준비를 했던 건지 프로스트벙크의 약간 프리퀄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대비를 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도 있고 그래서 총 6개의 시나리오가 있어서 일부는 그냥 게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부는 시즌 패스를 구입하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네. 요새 시즌 패스 왜 이렇게 많지? 모든 게 시즌 패스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계속해서 시험하는 플레이어를 계속 시험하는. 스트레스 받아요. 네. 이게 약간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핵심이죠. 그래서 약혼님이 좀 하기 싫었던 건가요? 아니요, 저는 완전 초반에 지금 멈춘 상태고 이제 옆에서 남편이 하는 걸 좀 많이 보고 했었는데 이게 악랄해지고 악독해질수록 내가 여유가 좀 생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 이제 플레이하는 영상들 보면은 네. 정말 악독하고 악랄해질수록 유튜버들은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일하란 말이야 이 사람들아 이렇게 하거든요. 네. 괴롭습니다. 되게 약간 현실 같은 네, 면이 사실 있는데 뭔가 그러면 이거 약간 인간의 어떤 악한 면을 드러나는 게임인가요? 그러니까 뭐 선택의 기로가 항상 있고 그거를 좀 시험하는 네. 밸런스 게임 같은 좀 면이 더 있죠. 극적으로 몰아서 시험하는. 네, 근데 뭔가 되게 극단적으로 가도 뭐 게임 오버가 된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엔딩이 조금 달라져요. 엔딩도 그렇게만 뭐 문구만 살짝 달라져요. 네. 근데 이 게임의 제작사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11비트 스튜디오거든요. 근데 이 대표적인 게임으로 This War of Mine이 있어요. 그래서 This War of Mine는 이제 20세기 말 내전으로 무정부 상태에 빠진 동유럽의 어떤 가상의 국가의 도시에서 전쟁 상황에서 민간인으로서 생존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비슷해요. 근데 프로스트펑크랑 상황은 비슷한데 조금 사이즈가 축소돼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음식이나 뭔가 자재들을 가져와서 피난처에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필요한 장치들이나 가구들을 만들어서 피난처를 이제 점점 확장해가는 그런 게임인데 여기서도 이제 다른 생존자들을 만나는데 그 생존자들이 적대적일 수도 있고 친밀한 생존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줘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 요구한 대로 따라갔다가 오히려 폭력적인 상황을 맞이한다던가 이럴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내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무고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순간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와 네 동료들이 살기 위해 넌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임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작사에서. 그래서 프로스트펑크는 그 This War of Mine보다는 좀 확장을 해서 더 큰 집단, 도시의 리더로서 사회의 생산성과 안정을 위해서 어디까지 사람을 통제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실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나리오가 이제 계속되면 윈터홈이라는 도시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 이제 탐험대를 만들어서 외부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탐험대가 뭐 자원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생존자를 데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폐허가 된 도시에서 뭔가 자료들을 발견해서 아 대충 어떻게 뭐 진행되고 있나 보다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플레이어는 사실 이렇게 냅다 던져지잖아요, 게임에. 네. 그래서 갑자기 런던이 추워지고 사람들 피난 가고 난 여기서 당장 살아야 돼. 막 이거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탐험대 수색 과정을 통해서
뭐 과학자들이 태양의 혹점이 이상했다는 걸 발견했다라는 증거가 있다. 뭐 그래서 어떤 걸 만들려고 했었는데 실패한 도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면서 좀 세부적인 배경 설정들을 더 알게 되고 그렇게 탐험대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 도시, 새로운 도시의 사람들은 그래도 외부와 교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말고 다른 생존자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신락 같은 미련이 있었는데 탐험 결과 윈터홈이라는 도시가 우리 도시랑 비슷하게 있었는데 거기서는 결국 다 실패해서 모두 다 죽고 말았다. 여기에 남은 건 우리밖에 없다. 이런 소식을 알게 됩니다. 절망적인 소식이군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엄청난 절망에 빠지면서 도시가 이제 패닉 상태로 빠지고요. 우리 제가 결국 다 죽을 거야. 희망 게이지를 꽉 채워놨거든요. 막대기를 파란색으로 꽉 채워놨는데 안돼 지켜 희망 게이지. 싹싹싹싹 깎이면서 실시간으로 깎이면서 한 5분의 1이 남아요. 어머. 그렇게까지 깎인다고요? 저는 왜 1회차에서 이걸 알았으면서도 네. 2회차 때 희망 게이지를 다 채워놨는가. 쓸데없이. 그렇다면 만약에 처음부터 희망 게이지가 5분의 1이 있었다면? 아, 그건 모르겠네.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 같아요. 네. 어느 적정도로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의미 없는 짓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은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은 이 도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다시 법률서를 펼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질서와 규율로 사회의 혼란을 다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앙과 정신력으로 사회를 다스리시겠습니까? 질서와 규율이죠. 질서와 규율. 저도 질서와 규율이에요. 자, 질서와 규율을 선택한 당신은 감시탑을 세우고요. 자경단을 감시탑이- 꾸려서 아, 사람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요. 아침점으로 사람들의 정신력을 단련시키고 경비초소를 세우고 그런 아니, 질서와 규율이 아닌데. 그렇게 살벌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순찰을 돌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감옥에 극단적인 가두고요. 게 아니고 독재. 선전부를 통해서 삐라를 뿌리고요. 아니 갑자기 공산당이 됐어. 네, 독재자 메타입니다. 근데 어떻게 독재자예요? 그러면 신앙과 정신력을 선택하면 어떻게 신앙과 되나요? 정신력을 하면 네. 처음에 그래서 제가 1회차를 네. 봤을 때 음. 자경단이랑 막 이렇게 감시탑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너무 싫어요. 아 그러면 난 신앙 가려. 왜냐면 신앙은 기도원, 저녁기도, 뭐 성소 네.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네. 차라리 이게 낫지 않나 이렇게 갔는데 네. 또 뭐 결국 가면 나중에 공개 참여 막 이런 거 해야 아, 되고요. 사이비 아니 사이비는 네, 아니잖아. 정의로운 너무- 고발 뭐 이런 거. 아. 네, 사이비로 갑니다.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죠. 왜 독재자 아니면 사이비 교주. 왜 그게 그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까? 내 선택지가 말이요. 정말. 너무해. 끝으로 가면 근데 그 네. 독재자 메타나 사이비 교주가 된다는 거는 정말 그 테크트리를 끝까지 다 갔을 때 그거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거를 멈출지 아니면 끝까지 갈지 그거를 이제 플레이어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멈출 수가 있군요. 그럼 적당한 선에서 멈추면 적당한 선에서 멈추면 뭔가 사람들의 불만 수치를 조절하는데 좀 더 네. 어렵다던가 아니면 생산력이 좀 더 떨어진다던가 이럴 수가 있죠. 어렵네요 진짜.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은 몰입감이고요. 정말 처음 했을 때는 3일 동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게임만 했었어요. 네, 되게 괴로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네. 약간 스팀펑크랑 아포칼립스랑 빙하기를 합쳤잖아요. 뭔가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 배경에서 초반부터 이제 사람들이 계속 춥고 계속 배고프고 네. 아프고 그래서 굉장히 바쁘거든요. 막 조바심 생기면서 이거 빨리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빨리 해줘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되게 준비 안 된 플레이어가 바로 이제 착수하게 된 이 세계관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여기저기 좀 심어놔가지고 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다른 곳은 어떻게 됐을까?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궁금함을 좀 자극하면서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좀 의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제작자 Q&A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영국 왕실은 어떻게 됐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난 그건 안 궁금하던데. 그러니까 1도 안 궁금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일단 사회가 무너진 건 확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분들이 좀 더 상상을 하고 게임의 몰입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
중심이 되는 것만 좀 잡아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엉성해질 수도 있는데 엉성하진 않고 그 추가되는 시나리오 보면은 프리퀄이나 그 이후 스토리도 좀 탄탄하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메인은 확실히 가져가면서 그 격가지들은 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게 스토리를 잘 짜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디자인이 되게 잘 빠졌어요. 그래서 좀 황량한 느낌의 아니 켜놓고 있기만 해도 진짜 추워지는 것 같고 그 그래픽이 좋아요. 네, 황량하고 우울하고 약간 우울해. 그런 네, 느낌의 분위기를 되게 잘 살려놨고요. 어둑어둑하고 춥고 진짜 배고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카메라가 이렇게 도시를 비추는데 네. 카메라에 이렇게 많이 추워지면 카메라에도 막 서리가 끼고요. 네. 날이 좀 따뜻해지면 거기 서리가 녹아가지고 성이가 녹아가지고 물도 맺히고 뭐 이러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OST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벤트마다 좀 위기 상황이 오면 그 위기감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때에 맞는 그런 OST를 줘서 정말 재밌게 잘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거는 스토리 자체가 중요한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엔딩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마지막 엔딩을 가게 되면 기상 관측을 통해서 대폭풍이 온다라는 걸 예견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든 식량과 석탄들을 이제 다 모은 후에 대폭풍을 대비를 하는데 대폭풍이 시작이 되면 온도가 계속 떨어져요. 영하 80도, 영하 100도, 영하 120도, 150도 이걸 계속 떨어지고 거기까지. 네. 그러면서 발전기를 최대한 개발을 해도 그 최대 출력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추위가 와요. 그리고 발전기를 터질 거를 감수하고 과부하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과부하를 시키면 이제 또 게이지가 또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발전기 터지기 몇 시간 전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초조한 마음에 사람들 그걸로도 안 되니까 막 그 건물들이 다 얼어붙거든요. 네. 건물들이 얼어붙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못 시키니까 그냥 다 집안에 놓고 근데 집도 추우니까 사람들은 계속 아파하고 마지막으로 병원에 보온을 해놔서 병원에서 좀 일하게 해놨더니 이제 병원도 추워지고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며칠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괴롭다. 되게 괴롭게 그냥 지켜만 봐야 돼요. 절망이다 절망. 아 진짜. 그러다가 이제 막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이제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아 이제는 일하고 싶지 않다. 마지막은 가족들과 보내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 그냥 집에 가. 이러면 다 보내거든요.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이래봤자 너무 추워서 아프기밖에 안 해. 그래서 다 보내서 며칠을 견딥니다. 그러면 이제 폭풍이 물러가고 기적적으로 온도가 착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엔딩을 맞이하고 이제 처음부터 본인이 세웠던 그 도시 모습을 천천히 다 보여줘요. 처음 지은 거부터 천천히 돌려가면서 이렇게 완성될 때까지를 딱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우리는 뭐 아동들을 노동시켰다면 아동들을 노동을 시켰고 야간 근무를 했으며 역사를 그러면서 보여주는 그러면서 뭐 죄책감을 막 그러면서 느끼게 해주는. 만약에 선을 넘지 않는 엔딩을 했으면 뭐 우리는 때로는 뭐 그 사람 서로를 감시해야 했으며 뭐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하고 선을 넘는 엔딩이었으면 결국 선을 넘고 말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어 같은 것들이 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정확한 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1887년 뉴런던 561명 마이너스 30도 이러면서 이렇게 딱 끝났는데 그 531명은 그 제가 살아남은 제가 살린 시민들이고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엔딩이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살아남았어 하면서 되게 흡족한 엔딩이었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그래도 독재국가 끝까지 찍지 않았는데 결국 선을 넘었다니 웬 말이냐 왜 나를 비난하냐 그 왜 평가를 사람들을 비난하는 내가 나 혼자 좋자고 했던 일인가 이를 살리려고 했던 일인데 하면서 조금 엔딩에 불만을 갖는 유저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그 처음 메인 시나리오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 할 때 그 문구가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근데 이 문구 들으면 좀 비슷한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지? 인터스텔라. 우리는 결국 답을 찾을 것이다. 제가 인터스텔라를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왠지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답은 아니지만 결국 결론이 살아남았고 뭐
답을 찾아낸 것 같은, 그래서 좀 굉장히 감동적으로 했던 몇 안 되는 게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렇게 자기 감동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당시에 다시 하고 싶지 않다. 그 내가 뭐 배드엔딩 봤냐 막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지만 다시 하고 싶지 않다. 너무 감동이지만 다신 하고 싶지 다신 하고 않다. 싶진 너무 않았어요. 고통스러웠던 게 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프로스트 펑크를 한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왜냐면 그때 너무 이제 진짜 안 하고 싶어 이거 너무 네. 힘들었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걸 다시 파헤친다는 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그럼 이번도 결국 이젠 다시는 정말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인가요? 아 근데 이제 네. 그 다른 시나리오들을 제가 플레이를 안 해서 네. 그런 것들은 조금 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다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얘기만 들어도 다른 시나리오 궁금해요. 그쵸. 어떨지. 특히 방주는 좀 어떻게 했는지. 근데 결론은 결론은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죽었을 것 같지 않아요? 방주도 그렇고 프리퀄은 말해 뭐해. 아, 전 근데 그 프리퀄도 진짜 궁금해요. 네. 그 발전소는 도대체 뭔가. 그 발전소는 살짝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그 제작자 Q&A로 봤는데 네. 이미 과학계나 이제 지도부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빙하기가 그런 올 거라는 기후 거. 변화가 올 거라는 걸 네. 알고 그런 조짐이 이제 적도나 이런 부분에서 관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프닝에 추위가 왔는데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아까 의외였어. 그게 의외였어요. 북쪽으로 추우면 갔다 남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남쪽에는 이미 기후 변화가 먼저 더 와서 거기는 이제 추위에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치. 더 혼란이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미 사회가 약간 붕괴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제 북쪽에 있는 국가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네, 영하 더, 40도 네. 정도면 난방장치 며칠은 버틸 수 원래 있잖아요.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국가들이 그러면 좀 북쪽으로 갈수록 동식물들도 좀 아. 추위에 더 적응이 잘 되어 있을 거고 네. 그러면 이걸 대비해서 이제 발전기 같은 거를 좀 설치를 해놓자라고 해서 좀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원래는 일부를 보내가지고 생존자 쉘터 같은 걸 꾸미려고 했지만 뭐 잘 안 됐었고 이제 발전기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 게임이 너무 이렇게 괴로운 게 약간 멀게 안 느껴지는 얘기. 그쵸.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가 정말 체감이 되는 요새 아닙니까?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더라도 뭔가 그래서. 이렇게 예, 기후로 우리가 이제 고통받을 것이라는 게 네.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눈 주제로 하려고 했던 영화가 처음에는 그 투모로우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투모로우가 이제 미국을 배경으로 진짜 갑자기 빙하기 같은 겨울이 찾아오는 이야기잖아요. 추위에 막 사람들이 죽고 눈에 덮여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되고 그런 건데 마침 이번 겨울에 미국에 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특히 어떤 지역이 진짜 잠깐 뭐 한 30분 사이에 20도가 떨어졌대요, 기온이.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영화 투모로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투모로우나 설국열차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진짜 좀 상대적으로 오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겨울 옷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난방도 잘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또 광주에 가뭄 들고 그러는 걸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지금 광주뿐만 아니라 경남 남쪽이, 그쪽도 다 남쪽이 네. 다 그러더라고요. 단수하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지금 저수지에 진짜 물이 육안으로 봐도 보일 네. 정도로 조금 남아 있고 진짜 물을 사용할 때 그렇게 죄스러운 마음이 든대요. 특히 요새 겨울이잖아요. 온수를 쓰려면 물을 잠깐 틀어놓고 있어야 네. 되는데 그 순간이 그렇게 맞아.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언제든 우리한테 닥칠 수 있는 그렇죠. 일이었는데 아, 프로스트 펑크가 보드 게임도 출시되었거든요. 그래서 협력 게임이면서 이제 전략이 중요한 보드 게임으로 출시가 됐고요. 그 게임 요소보다 파츠라고 하나요? 구성물들. 그러니까
발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전기 이렇게 중앙에 세워놓고 중앙에 해요? 세워놓고 어머, 보드판에 어머. 중앙에 이렇게 딱 세워놓고 석탄들 모양이 있어요. 또 그걸 석탄이 필요하면은 그 발전기 안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너무 가지고 네, 싶다.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좀 탐났는데 네. 그 모든 구성을 다 살려면 20몇만 원어치 깔끔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구나. 발전기랑 기본 구성만 샀을 때는 그렇게 안 비싼데 네. 이 사람들이 덕후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러니까. 뭔가 주택 모형도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모형이 없어도 플레이를 할 수는 있지만 있으면 네, 더 있으면서 네, 몰입할 수 있는 있는데 어떻게 안 사? 근데 다 살려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한 사람이 어쨌거나 약간 지도자가 돼서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근데 플레이어들끼리 뭐 같이 협력해가지고 석탄이 몇 개 필요해 그럼 같이 협력해서 뭐 3개 넣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소유한 자원들이 있고 그거를 약간 분배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데드 오브 윈터에서도 같이 뭐 협력해서 뭐 자원을 같이 썼던 그런 거가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게임이 보드게임 말고 그냥 원 게임의 속편이 이제 제작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스트 펑크 2가 제작이 될 건데 대폭풍이 온 이후 30년 후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산업혁명 시대는 석탄이니까 30년이 지나면 이제 석유의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석유 산업이 도래한 뉴 런던이 배경이라고 합니다. 아랍 사람들만 좀 꿀을 누리나요? 거기는 이미 다 무너져서 사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게 했던 게임이어가지고 이것도 좀 잘 뽑혔으면 좋겠어요. 되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프로스트 펑크 2가 여기저기서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2 나오면 하실 건가요? 봐서 사람들 평 보고 세일하면 아, 약간님도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이걸 해봤던 이유가 또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냥 미리 깔아는 놨었고 이번에 저도 그냥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PC로 하기가 조금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여기저기 빨리빨리 클릭해야 네, 되고 맞아요. 막 그런데 그게 패드로 하니까 살짝 불편한 면이 있었고 제가 엑스박스는 거실 TV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와 나와의 사이가 좀 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 보이는데 가까이서 하고 싶은 거야. 가까이서 막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고 싶은? 맞아요. 이게 사람들을 보내서 광산을 캐거나 뭔가 건물을 지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눈길을 헤쳐서 막 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막 일을 하러 갑니다. 처음에는 저 멀리서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걸 몰랐어요. 근데 좀 화면을 확대해야지 보이죠. 이렇게 꾸물꾸물 일을 하러 가고 개미 떼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자꾸 광물 자원 같은 걸 캐다 보니까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도 생각이 나죠. 저도 스타크래프트 생각났어요. 가스랑 뭐 미네랄 캐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그런 작은 수치들이 화면 위쪽에 똑같이 있어요. 지금 석탄을 얼마나 저장해 놨는지 막 그런 것들이 화면 안에 잘잘한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구석구석 들여다보면서 그러니까 플레이하고 한눈에 좀 보기 싶더라고요. 쉽게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콘솔보다는 나중에 그냥 스팀 같은 데서 사서 PC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초반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게 엔딩을 봐도 빙하기가 끝나고 다시 좋은 시절이 왔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여전히 그냥 세상은 망해 있고 이 정도까지 생존했을 뿐이야. 그래서 그렇게 엔딩을 볼 때까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서브 시나리오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들이 좀 궁금해서 하고 싶긴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명작 게임을 안 해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한 번은 엔딩을 봐야 하지 않을까. 조만간 해보려고요. 야 고통받는 친구가 고통을 일어났어. 나만 할 수 없다 이런 거구나. 다음에 하고 나면은 근황토크에서 한번 저의 고통도 이야기할게요. 네. 좋네요. 네.
제가 아까 농담처럼 이과가 짱이다. 이과만이 살 길이다 했는데 이 게임의 그 포인트를 보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건 약간 인간과 사회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이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과 테크트리를 타면서 우리는 철학적으로 우리는 대체 어떤 존재고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하는 문과적으로도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은 컨텐츠입니다. 잠깐 그러면 일하는 건 이과고 지도는 문과란다 이거 아니야? 그러네. 아 문과가 더 좋은 거였어. 이어지는 55화 사부에서는 초록이가 소개하는 책 겨울 이야기가